안녕하세요. 저는 치도입니다. 현재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과 또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 중간, 저는 샌드위치 사이즈라고 부르거든요. 그 샌드위치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수치화를 좀 하자면 한국 기준으로 한 6677 정도? 사실 모델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꺼낸 거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했을 때. 사실 그 전에는 내가 모델을 감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못했고 할 거라는 얘기조차 꺼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꺼내면 너가 감히? 키도 안 되고 몸무게도 안 되는데 너무나 암묵적인, 너무나 그게 견고한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는 게 되게 선을 넘는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의 절반이 지나가면 뭔가 사회로 뛰어들거나 무언가 일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1년간 휴학을 하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었죠. 이제 이렇게 해서 휴학까지 했는데 무언가 큰 걸 얻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과 집착과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좀 먹고 싶은데 참다가 이거 한번 그냥 보상데이니까 먹어볼까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폭식이 터지고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뭔가 건강한 정석 다이어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초절식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폭식을 하고 초절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이게 점점 악순환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먹은 거를 토해내면 이게 내가 먹었다는 거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먹어도 살이 안 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게 그냥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정답은 그거밖에 없어. 살을 뺀다는 것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생리도 멈춘 지는 애진작 완전 멈춰버렸고 기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나는 살 빼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게 전부였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결심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저한테 너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기에는 스키니해. 임팩트가 없어. 살을 찌울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럼 모델을 하려면 살을 빼던가 찌워야 되는 건가? 라는 좀 그런 혼란이나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해외에 저랑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결국에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분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에이전시도 생기고 정말 커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직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그럼 한국에서 내추럴 사이즈 모델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단 이 용어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고 일단 이거를 먼저 알리고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를 대상으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데 뭔가 서류를 내보고 이런 모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해봐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메일을 읽어주지도 않고 답장 한두 개 진짜 받아도 그런 모델은 애초에 뽑지 않습니다. 그런 모델은 필요 없어요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붐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이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유튜브를 하자 해서 유튜브를 그 수단으로 생각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과거에 뭔가 이런 사이즈 때문에 패션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패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는 거를 한번 드러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채널을 2월 정도에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룩북, 패션 룩북 영상이지만 저는 바디 포지티브를 염두하고 그 룩북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여성의 몸무게는 금기시되고 또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터부시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제 몸무게를 누구한가한테 말하는 게 되게 무서웠고 싫었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숨길 이유인가? 이게 부끄러워야 될 이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이라도 깨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룩북 형태가 원래는 해외에서 먼저 유행을 하던 건데 한국에 제가 가져올 때 그런 몸무게나 키를 적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키와 몸무게를 붙이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런 유튜브 안에서라도 몸무게를 숨기거나 뭔가 그런 게 많이 없구나. 정말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언니 스펙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저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아니면 그냥 3 사이즈는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댓글로 알려주는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썸네일이랑 제목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적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사회에서 예쁘다고 칭송받지 않는 그런 미의 기준과는 좀 뭐 거리가 먼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기분이 좋았죠. 제가 이거 초반에 해서 이 룩북 형태를 가지고 올 때 저희 과 동기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요. 이걸 한번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는데 야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어떤 걸 바꾸면 좋을까 이러면서 진짜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요. 급진적이지만 해볼만한 시도인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제일 컸어요. 네, 좀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당연히 주요 타겟은 여성분들이셨고 근데 그분들조차도 보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없으셨으니까 이제 너무나 신선해요, 재밌어요, 언니 이거 또 해주세요, 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옷 집어 던지는 거 제 모습 같아요, 이런 재미 요소들을 찾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샌드위치 사이즈라고 왜 부르냐면은 진짜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옷을 파는 곳에 가서 프리 사이즈를 사면 작아서 안 맞고 뭐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이나 그런 브랜드를 가서 프리 사이즈를 사면은 또 커요. 얻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애매하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을 사이즈 아닌가? 근데 좀 끼어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패션 유튜버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그럴듯한 브랜드, 그럴듯한 디자이너 브랜드 저도 하고 싶은데 많이 없어요. 편집샵 이런 데 그냥 모아놓은 사이트만 들어가도 어떤 사이트는 그냥 제가 치마를 하나 사려고 봤는데 제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 치마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전체 보기를 해서 치마를 쫙 봤는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입을 수 있는 것도 얼마 없고 제가 스타일링 할 때는 일단 옷 같은 것도 제가 못 입는 옷은 추천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협찬 같은 것도 들어오면 거절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진짜 사이즈가 없어도 저까지 입을 수 있는 거라도 진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할 때 사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뭔가 이런 62kg를 가진 대한민국 여성에게 가지는 편견이 있잖아요. 좀 뚱뚱할 것이다, 게으를 것이다, 아니면은 뭐 충분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마르고 날씬해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러한 뭐 사회의 미의 기준을 벗어나는 몸일지라도 패션을 즐기고 사랑하고 긍정하는 그러한 최대한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보여주자. 왜냐면 그거 보고 사람들은 자기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비만을 합리화한다 혹은 네가 게으른 걸 합리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우리 사회가 먼저 비만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회인지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비만을 합리화하는 사회는 절대 아니거든요. 완전 편견이죠. 저는 지금 등산 좋아해서 산 자주 타고요. 심지어 저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K2 베이스 캠프 원정대도 갔다 왔거든요. 하루에 8시간부터 10시간 동안 10km에서 15km 되는 가방 메고 산을 타요. 저 그런 것도 갔다 오고 게으른 건가요? 네,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몸이 너무 좋아요.
저도 어려웠는데 바디포지티브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20 몇 년간 내 몸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구석구석 뜯어보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고 저 부분이 부족하고 고쳐야 되고 이 생각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 왜 못 사랑해? 이거 좀 되게 잔인한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마주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주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이 좀 오래 가졌고 그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제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사랑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디포지티브를 지금 당장 사랑해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내 몸을 한번 마주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라는 방향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살 빼서 입어야지 이래놓고 작은 옷 옷장에 다 사놓고 빼서 입는다. 그리고 지금 크고 벙벙한 거 입고 막 검은색 옷 입고 이랬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나 살찐 거 아는데 이왕 살쪘으면은 예쁘고 잘 차려입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살 빼서 입는 것 말고 그냥 지금 입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자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